나를 월급쟁이라고 비웃은 그 입으로 이제 당신 아버지께 설명해 보세요. 왜 수천억짜리 사업이 날아갔는지. 서윤서는 가족의 부탁으로 청담동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맞선을 본다. 상대 남자 한재민은 그녀의 옷차림과 배경을 비웃으며 자신이 곧 한성그룹과 대형 사업을 따낼 사람이라고 떠벌린다. 그러나 윤서는 그가 자랑하는 사업의 위험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고 전화를 건 순간 위층 VIP룸에 있던 강태준 대표의 오래된 침묵도 함께 깨지기 시작한다. 내가 가난해 보여서 안심했나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 회사가 왜 망하는지 조용히 설명해 드릴게요. 서윤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손끝에 들린 백자 찻잔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청담동 한식당의 안쪽 별실 검은 나무 문 너머로는 낮은 가야금 선율이 흐르고 있었지만 테이블 위 공기는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한재민은 방금 전까지 그녀의 회색 코트 소매와 낡은 시계를 번갈아 보며 웃고 있었다. 그 시계 요즘도 그런 걸 차요. 그가 냅킨을 접으며 말했다. 서윤서 씨, 솔직히 말해요. 집에서 억지로 나온 거죠. 나도 이런 자리 피곤해요. 그런데 서로 조건은 알아야 하잖아요. 윤서가 조용히 조건이요? 라고 묻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몸을 뒤로 기대며 우리 집 회사가 곧 한성그룹 남부신도시 개발건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 당신 같은 월급쟁이에겐 인생이 바뀌는 기회죠. 라고 말했다. 윤서는 눈을 내리깔고 찻잔에 가장자리를 엄지로 한번 쓸었다. 그 사업의 리스크 구조는 보셨나요? 재민은 코웃음을 쳤다. 여자가 그런 걸 알아서 뭐합니까? 결혼하면 조용히 살면 되지. 그 순간 윤서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재민은 그 미소를 체념으로 착각했다. 그는 더 과감해졌다. 나는 허영 있는 여자 싫습니다. 그런데 너무 없어 보여도 곤란해요. 내 옆에 앉을 사람은 최소한 보는 눈은 있어야 하니까.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일부러 테이블 위로 밀어 올렸다. 이건 예약만 1년 걸리는 모델입니다. 서윤서 씨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사람의 급을 보여줘요. 윤서는 대답 대신 따뜻한 대추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향은 깊고 단정했다. 그녀는 이런 자리에서 무례한 사람을 자주 보았다. 무례함을 솔직함이라 부르는 사람, 돈을 능력이라 착각하는 사람, 상대를 깎아내려야 자기 키가 커지는 사람. 다만 오늘의 무례함에는 사업명이 붙어 있었다. 남부 신도시 개발. 한성그룹이 올해 가장 신중하게 검토하는 대형 프로젝트. 그녀가 지난 석 달 동안 밤을 새워 들여다본 바로 그 이름이었다. 한재민 씨 회사가 맡겠다는 공정은 집안 안정화와 기반시설 패키지였죠. 윤서가 말하자 재민의 표정이 잠깐 비어졌다. 아는 척은 귀엽네요. 그가 웃었다. 윤서는 다시 물었다. 그럼 하청구조에서 부채가 어디로 이전되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이번에는 재민의 웃음이 반박자 늦게 돌아왔다. 별실 문밖 복도 끝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 하나가 위층 계단 쪽을 흘끗 보았다. 그 시선은 아주 짧았지만 윤서는 놓치지 않았다. 이 식당은 한성그룹 임원들이 조용한 접대를 할 때 자주 쓰는 곳이었다. 위층에는 따로 엘리베이터가 연결된 VIP룸이 있었다. 그녀가 오늘 이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지인에게 떠밀려 약속을 잡았고 윤서는 거절하다 지쳐나왔다. 그런데 방금 전 직원의 눈빛은 우연치고는 너무 긴장되어 있었다. 윤서는 속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강태준, 한성그룹 대표이사. 10년 동안 그녀의 상사였고 가장 냉정한 평가자였고 가끔은 지나치게 조용한 보호자였다. 재민은 그런 윤서의 침묵을 오해했다. 겁먹었어요.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결혼하면 당신 직장은 정리하는 게 좋겠지만 용돈은 부족하지 않게 줄 수 있어요. 윤서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나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고 선명하게 울렸다. 제 직장을 정리하라고요. 여자가 너무 오래 회사에 있으면 얼굴이 날카로워져요. 재민이 웃었다. 지금도 좀 그렇고. 윤서는 그제야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번호를 누르는 동안 재민은 의자에 기대팔짱을 꼈다.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엄마한테 울면서 데리러 오라고 하게요. 윤서는 화면을 귀에 대고 기다렸다. 신호음은 2번만 울렸다. 곧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서 이사. 한재민의 눈썹이 꿈틀했다. 윤서는 그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대표님, 남부 신도시 개발 건입니다. 현재 우선 협상 후보군 중 한도건설 계열사가 실질 리스크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가 손을 뻗었지만 윤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장 책임자의 윤리 판단과 관리 이해도가 심각하게 미달입니다. 제 권한으로 즉시 재검토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오늘부로 해당 업체에 입찰 자격 보류 의견을 정식 제출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는 잠시 조용했다. 그리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내려앉았다. 지금 어디입니까? 윤서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 한마디에 재민은 상황을 따라잡지 못한 사람처럼 입을 벌렸다. 위층에서 아주 낮은 발소리가 시작된 것은 그 직후였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 한재민은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으려 했다. 서윤서 씨,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도건설 회장입니다. 당신 같은 직원 하나쯤은 내일 당장 책상 빼게 만들 수 있어요. 덕모, 완, 물도. 윤서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그러려면 먼저 제 책상이 어디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겠네요. 뭐라고요? 한성그룹 전략 리스크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남부 신도시 개발의 투자 위험을 최종 검토합니다. 재민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어긋났다. 말도 안 돼. 그런 직책이면 왜 이런 차림으로 나와? 그 말에 윤서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보았다. 그녀의 코트는 로고가 없었고 구두는 깨끗하지만 오래 신은 것이었으며 시계는 빛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단정함은 가난의 증거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 한재민 씨는 물건의 가격표는 잘 보시는데 사람의 이력은 읽을 줄 모르시네요. 그때 별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강태준이 문턱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경호원도 과장된 수행원도 데려오지 않았다. 다만 그의 등장만으로 방 안의 온도가 한 단계 내려갔다. 강태준은 먼저 윤서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어깨에 머물렀고 찻잔 옆에 가지런히 놓인 손끝을 확인한 뒤에야 재민에게 향했다. 한재민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방금 서 이사에게 직장을 정리하라고 했습니까? 재민은 벌떡 일어서려다 의자 다리에 걸려 어정쩡한 자세가 되었다. 강 대표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맞선 자리에서 가벼운 농담을 했을 뿐입니다. 이 여자분이 갑자기 회사 일로 협박을 해서 이 여자분, 태준이 그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다. 그 한마디에 재민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재민이 조금 전 음식값을 들먹이며 윤서를 모욕하려고 일부러 펼쳐두었던 종이었다. 태준은 그것을 접어 옆에 내려놓고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윤서의 어깨에 조심스레 걸쳤다. 윤서는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그것을 느끼고 손을 바로 거두었다. 추워 보여서였습니다. 불편하면 벗어도 됩니다. 그 말이 오히려 윤서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다. 10년 동안 그는 늘 이런 식이었다. 너무 정확한 거리, 너무 늦은 배려. 재민은 그 짧은 침묵을 파고들었다. 대표님, 정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척 하는데 오늘 맞선 나온 것도 집에서 조건 좋은 남자 찾으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성그룹 대표님이 이런 여자 때문에 우리 회사를.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말을 가려 하십시오.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재민은 필사적이었다. 가난한 척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거겠죠. 능력 있으면 왜 이런 자리까지 나옵니까? 그 순간 윤서는 태준이 먼저 말할 것이라 생각했다.
늘 그랬듯이 그는 필요한 말을 정교하게 골라 상대를 눌러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태주는 이번에는 그녀를 보았다. 말해도 된다는 듯, 아니 당신이 직접 끝내도 된다는 듯. 윤서는 그의 시선에서 처음 보는 것을 읽었다.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결혼 상대를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가족에게 더 이상 설명하기 싫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재민 씨, 당신은 제게 아주 중요한 확인을 해주셨어요. 한도건설은 숫자를 숨겼을 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위험한 회사라는 것. 윤서는 가방에서 얇은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 잠금을 풀자 남부 신도시 개발 검토 자료의 요약 페이지가 떠올랐다. 재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걸 왜 당신이? 제가 작성했으니까요. 윤서는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협력사 부채 이전, 공정지연 가능성 책임 소재, 불명확한 계약 문안, 그리고 오늘 확인한 경영진의 윤리 리스크. 네 가지가 합쳐지면 이 사업에서 한도건설 계열사는 더 이상 안전한 후보가 아닙니다. 재민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맞선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 하나 매장해도 됩니까? 윤서의 눈이 조용히 식었다. 사람 하나가 아니라 회사 하나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대표하는 사람의 판단을 담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침묵은 이제 방관이 아니라 증언처럼 느껴졌다. 윤서는 그가 위층에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채지 않았다. 그 작은 차이가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재민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미끄러졌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먼저 울렸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재민의 표정이 무너졌다. 아버지라는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몸을 돌렸지만 좁은 별실 안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새어나왔다. 너 지금 강 대표 앞에 있냐? 한성 쪽에서 긴급 재검토 통보가 들어왔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오해예요. 그 여자가. 윤서가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재민은 말을 멈췄다. 그제야 그는 깨달은 듯했다. 자신이 모욕한 사람의 이름이 이미 한성그룹 내부 문서에 결제 라인 위에 있었고 자신이 가난하다고 비웃은 여자가 방금 전 그의 집안이 매달린 밧줄을 조용히 끊었다는 것을. 태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한 회장님께 전하십시오. 정식 사유서는 오늘 안에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한재민 씨가 이 자리에서 한 발언은 별도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단 다시서 이사를 모욕한다면 그때는 사업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을 묻겠습니다. 그 말은 위협이라기보다 선고에 가까웠다. 재민은 더 이상 의자에 앉지 못했다. 그는 계산서와 휴대폰을 허둥지둥 챙기며 두고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망신 주고도 무사할 것 같습니까? 라고 낮게 내뱉었다. 윤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대답했기 때문이었다. 재민이 문을 밀치고 나간 뒤 별실에는 식어가는 차향과 어색한 침묵만 남았다. 태주는 그제야 윤서를 향해 돌아섰다. 다치지 않았습니까? 윤서는 그의 코트를 어깨에서 천천히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다. 대표님은 언제부터 위층에 계셨습니까? 태준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내려갔다. 당신이 도착하기 전부터. 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쪽에는 오래 참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태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회사가 오늘 맞선 상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부 신도시 건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희미하게 웃었다. 업무상 확인이었나요? 아니면 사적인 감시였나요? 그 질문은 재민의 모욕보다
태준의 가슴을 더 깊게 찔렀다. 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10년의 형태로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윤서는 그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불편했다. 강태준은 늘 그녀가 위험해지기 직전 나타났고 그녀의 보고서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었으며 그녀가 야근하는 밤이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비서실에 남겨두곤 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다. 아니, 넘지 않는 척하며 늘 선 가까이에 서 있었다. 윤서는 그것이 배려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저는 구조 요청을 한 적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태준은 낮게 숨을 내쉬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어디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차를 마시는지. 태준의 턱선이 굳었다. 불쾌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윤서는 가방을 들었다. 사과보다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듣고 싶지 않네요.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잠시 멈췄다. 남부 신도시 건은 내일 오전까지 보류 의견서로 올리겠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겠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윤서 씨. 그녀가 돌아보지 않자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10년 동안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윤서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다. 방금 전까지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작게 떨렸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늘 결제 문서처럼 건조했고 회의실 유리벽처럼 투명한 척했으며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저울 같았다. 그런데 지금 그 저울의 한쪽 끝에서 오래 묵은 진심이 떨어지고 있었다. 윤서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 말씀, 오늘 같은 자리에서 하실 말은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했다. 압니다. 또 늦었습니다. 그 짧은 인정이 이상하게 더 아팠다. 윤서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고 계단 위 VIP 룸문은 아직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 테이블 위에는 마시지 않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늘 주문하던 것과 같은 대추차였다. 윤서는 그 잔을 잠깐 바라보다 눈을 돌렸다. 오늘 그녀는 한 남자의 오만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다른 한 남자의 침묵 속에 자신이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도 알아버렸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장 위험했다. 밖으로 나오자 청담동의 밤은 차갑고 말끔했다. 윤서는 식당 앞에 세워진 검은 차들을 지나 혼자 인도 끝으로 걸었다. 택시를 부르려 휴대폰을 켰을 때 한성그룹 내부 메신저 알림이 떠올랐다. 전략 리스크실 팀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남부 신도시 개발 후보군 긴급회의 내일 오전 9시. 곧이어 어머니의 문자도 도착했다. 맞선은 어땠니? 재민 씨 집안 괜찮다더라. 네가 조금만 부드럽게 굴면 좋겠다. 윤서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 화면을 껐다. 그녀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했다. 자신이 왜 조용히 웃지 않았는지, 왜 참지 않았는지, 왜 좋은 조건이라는 말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았는지. 식당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태준이 따라 나오지는 않았다. 대신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검은 우산 하나를 내밀었다. 대표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올 것 같다고요.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우산을 받지 않았다. 전해주세요. 날씨 정도는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 그녀의 등 뒤에서 위층 창가에 선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한성그룹 강남 본사 전략회의실의 유리벽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서윤서는 가장 먼저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남부 신도시 개발 후보군 재검토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밤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도건설 계열사의 하청 구조 현장 책임자 인터뷰 기록, 부채 이전 가능성, 계약 문안의 책임 회피 조항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사적인 모욕은 한 줄도 넣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었다. 경영진 판단 리스크 확인 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는 전날 한재민이 내뱉던 말들을 떠올렸다. 여자가 그런 걸 알아서 뭐하냐고. 너무 없어 보여도 곤란하다고. 직장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분노는 있었지만 분노만으로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 분노는 숫자를 흐리게 만든다.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팀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을 때 그들의 시선은 자료보다 윤서의 얼굴에 먼저 닿았다. 누군가는 걱정했고 누군가는 호기심을 숨기지 못했다. 밤사이 이미 소문이 돌았다는 뜻이었다. 회의 시작 전 전략 리스크실 팀장인 박도현이 윤서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 이사, 괜찮습니까? 어젯밤 얘기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윤서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어느 쪽으로요? 라고 물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도건설 쪽에서는 서 이사가 맞선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굴었고 강 대표가 개인적으로 개입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임원들도 불편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라고 답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다. 한재민 같은 사람은 패배하면 사실을 수정하지 않고 무대를 바꾼다. 사업 검토에서 밀리면 윤리 문제로, 윤리 문제에서 밀리면 남녀 문제로, 남녀 문제에서 밀리면 출신과 소문으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짙은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서는 알 수 있었다. 그가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을. 태준은 그녀를 향해 아주 짧게 시선을 주고 곧바로 상석에 앉았다. 시작하죠. 오늘 회의는 남부 신도시 개발 후보군의 리스크 재검토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배제합니다. 그의 첫 마디가 회의실 안에 술렁임을 눌렀다. 하지만 소문은 말로 배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재무담당 전무가 자료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다. 서 이사 보고서는 잘 봤습니다. 다만 시점이 문제입니다. 하필 어젯밤 사적인 자리 직후에 이런 보류 의견이 올라왔어요.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윤서는 준비해둔 답을 꺼냈다. 그래서 사적 상황은 제외하고 기존 데이터와 현장 검토 기록만 근거로 삼았습니다. 문제 조항은 지난주부터 표시되어 있었고 어젯밤 확인된 것은 경영진 판단 리스크뿐입니다. 다른 임원이 입을 열었다. 그 경영진 판단이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맞선 상대가 무례했다는 이유로 회사 전체를 위험하다고 보는 건 과합니다. 윤서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무례함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대외적으로 수주 확정처럼 말한 점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하청사 책임 전가 조항을 모른다는 것은 관리자가 자기 계약의 위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작게 기침했다. 태준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전날 밤과 달랐다. 이번에는 그녀를 대신해 칼을 뽑지 않겠다는 침묵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윤서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내부 메신저 창이 여러 개 떠 있었다. 괜찮냐는 메시지 사이에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섞여 있었다. 정말 강 대표님과 그런 사이냐는 말, 어젯밤 대표님이 위층에 있었다는 게 사실이냐는 말, 한도건설 쪽에서 언론에 흘릴 수도 있다는데 대응할 거냐는 말. 윤서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 원본과 근거 파일을 사내 감사 시스템에 업로드했다. 파일명을 입력하는 손끝이 차분했다. 남부 신도시 후보군 재검토 근거 자료. 업로드 버튼을 누른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 숨이 조금 가벼워졌다. 진실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적어도 거짓말보다 오래 버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윤서야, 너 어제
무슨 짓을 한 거니? 한재민 씨 어머님이 아침부터 전화해서 아주 난리야. 네가 회사 대표를 끌어들여서 집안을 망신 줬다더라. 윤서는 창밖의 빌딩 유리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엄마, 그 사람은 나를 모욕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그런 집안하고 척지면 좋을 게 뭐가 있어. 네가 조금만 참았으면 됐잖아. 조금만 참았으면 됐잖아. 윤서는 그 말을 아주 오래 들어왔다. 학교에서 남학생이 그녀의 성적을 비꼬았을 때도, 첫 직장에서 선배가 그녀의 분석 자료를 자기 이름으로 올렸을 때도, 친척들이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피곤하다고 웃었을 때도 어머니는 늘 말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그러나 그 조금은 늘 윤서의 몫이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엄마, 나는 참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참지 말아야 할 순간을 구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상처받은 듯 너는 말이 너무 차갑다 고 했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 차갑고 싶어서 차가운 게 아니었다. 뜨겁게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워졌을 뿐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나 회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자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만큼 책상 모서리를 세게 잡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유리문 밖으로 태준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비서실 직원이 조용히 봉투 하나를 윤서의 책상 위에 놓았다. 안에는 기사 대응 시나리오와 법무팀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다. 윤서는 봉투를 닫았다. 고마웠지만 불쾌했다. 또 그녀보다 먼저 준비된 보호였다. 점심 무렵 결국 첫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은 교묘했다. 한성그룹 여성 임원 맞선 상대 기업 입찰 보복 논란. 기사에는 이름이 직접 쓰이지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 수 있게 단서가 박혀 있었다. 한도건설의 이름은 흐릿하게 처리되었고 윤서의 직책은 강조되었다. 젊은 여성 임원 대표이사, 최측근, 사적 자리 직후, 입찰 보류. 세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이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능력이 아니라 줄이었냐는 말, 대표가 위층에 있었다는 게 소름 돋는다는 말, 아무리 그래도 맞선에서 회사 일을 꺼내는 건 과했다는 말. 윤서는 화면을 닫았다. 상처받지 않는 척하는 데에도 체력이 필요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 머신 쪽으로 가려던 순간 강태준이 전략 리스크실 입구에 나타났다. 실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윤서 앞에 섰다. 잠깐 이야기합시다. 윤서는 주변의 숨죽인 기척을 느끼며 대답했다. 여기서 하시죠. 지금 제가 대표님 방으로 올라가면 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 겁니다.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회의실에서 하죠. 문은 열어두겠습니다. 작은 회의실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유리벽 너머로 팀원들이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보였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법무팀 자료를 내려놓았다. 기사는 오늘 안에 정정 요청하겠습니다. 한도건설이 흘린 정황도 확인 중입니다. 윤서는 서류를 밀어 다시 그에게 보냈다. 제가 요청한 적 없습니다. 서 이사, 저를 보호하려는 의도인 건 압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움직일수록 저들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대표의 여자라서 보호받는다는 그림.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 말을 듣게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윤서는 웃지 않았다. 생각이 아니라 결과가 문제입니다. 회의실 밖 누군가가 지나갔고 두 사람은 동시에 침묵했다. 윤서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대표님은 늘 한 발 빠르게 움직이세요. 제가 다치기 전에, 제가 실패하기 전에,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저는 제 힘으로 선 게 아니라 대표님 그림자 안에 선 사람이 됩니다. 태준은 손을 천천히 거두었다. 그의 손등 위로 푸른 혈관이 도드라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으로 질문이었다. 지시도 결정도 아닌 질문.
윤서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흔들렸다. 이번에는 제가 하게 두세요. 그날 오후 윤서는 자발적으로 내부 감사를 요청했다. 전략 리스크실 전체가 술렁였다. 박도연 팀장이 그녀를 말렸다. 서 이사,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한도건설 문제가 아니라 서 이사 개인 검증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윤서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숨기지 않았다는 걸 제 입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시스템에 남기는 게 낫습니다. 도현은 답답한 듯 이 말을 문질렀다. 강 대표님도 동의하셨습니까? 윤서는 짧게 웃었다. 이번 결정은 대표님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감사팀에 보낼 메일을 작성했다. 사적 이해관계, 개입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 검증 요청. 문장은 건조했고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췄다. 이 선택이 자신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어젯밤 한재민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태준의 10년짜리 침묵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가 자기 자리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감정은 영원히 그녀의 능력 위에 그림자를 들이울 것이다. 윤서는 전송을 눌렀다. 짧은 알림음이 울렸고 상황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한재민은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위기관리라는 간판을 단 홍보대행사 대표와 아버지 한 회장이 앉아 있었다. 한 회장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맞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사업까지 흔들어놔. 네가 지금 어떤 판을 망쳤는지 알아. 재민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 여자가 먼저 저를 모욕했습니다. 강태준도 분명 사심이 있습니다. 그쪽을 물고 늘어지면 됩니다. 홍보대행사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여론은 반반입니다. 여성 임원 보복 논란으로 밀고 가면 내부 감사 요구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가 길어지면 한성 쪽도 프로젝트 일정을 미루기 부담스러울 겁니다. 한 회장은 재민을 노려보았다. 그래서 네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평생 아버지 앞에서 유능한 아들인 척했다. 비싼 시계, 화려한 차, 큰 소리. 그 모든 것은 사실 갑옷이었다. 그 갑옷 안쪽의 몸은 생각보다 약했다. 이번 수주만 따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저를 무시 못합니다. 그 말에는 윤서를 향한 분노보다 더 깊은 공포가 묻어 있었다. 밀려나고 싶지 않은 공포, 아버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공포, 자신이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공포. 해가 저물 무렵 윤서는 자료실에 내려갔다. 내부 감사에 제출할 과거 프로젝트 비교 자료가 필요했다. 지하 보관실은 조용했고 오래된 서버 장비에 낮은 진동음만 들렸다. 그녀는 남부 신도시와 유사한 개발 리스크 사례를 검색하다가 뜻밖의 파일명을 발견했다. 10년 전 한성그룹 데이터 통합 리스크 예비 보고서. 작성자 이름은 서윤서. 직책은 전략기획실 인턴. 윤서는 숨을 멈췄다. 그 보고서는 그녀가 거의 잊고 있던 첫 번째 전쟁이었다. 아무도 인턴의 말을 듣지 않던 시절, 그녀는 계열사 데이터 오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밤새 작성했고, 당시 젊은 본부장이던 강태준만이 그것을 읽었다. 그 보고서 덕분에 한성은 위험한 투자를 피했고, 윤서는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파일 상태 옆에는 낯선 표시가 있었다. 대표이사 보관본 존재. 윤서는 마우스를 쥔 손을 멈췄다. 대표이사 보관본. 태준이 아직도 그 보고서의 원본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10년 동안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고마움과 부담감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는 왜 그렇게 오래 보관했을까? 능력에 대한 신뢰였을까? 아니면 말하지 못한 감정의 증거였을까? 같은 시각, 대표이사실 안쪽의 작은 금고 앞에서 강태준도 같은 보고서를 꺼내고 있었다. 낡은 출력물의 첫 장에는 아직도 인턴 서윤서의 이름이 선명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문장 하나가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숫자를 고르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다.
태준은 그 문장을 처음 읽던 날을 기억했다. 회의실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인턴이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들고 있었고, 그는 그 보고서에서 한성그룹의 위기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의 고독을 보았다. 너무 빨리 세상을 알아버린 사람의 눈. 그날부터 그는 윤서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집안을 위해 침묵하다 사라진 기억이 그를 붙잡았고, 권력을 가진 남자의 사랑은 상대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멈추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침묵이 윤서를 지키기는커녕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태주는 보고서를 다시 덮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윤서가 보낸 내부 감사 요청 메일이 떠 있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비서실에 짧게 지시했다. 감사 절차에 대표이사 권한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 자료 접근은 모두 열어주세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윤서는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태준과 마주친 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둘 다 완전히 우연이라고 믿지는 않았다. 숫자가 내려가는 표시등 아래에서 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윤서였다. 감사 절차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들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하게 두라고 했으니까요. 윤서는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강태준이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둘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에 차가운 금속 냄새가 맴돌았다. 윤서는 층수 버튼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이사 보관본이라는 게 있더군요. 10년 전 제 보고서요. 태준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 봤습니까? 파일 표시만 봤습니다. 그 보고서가 한성을 구했습니다. 윤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말은 공식 평가서에는 없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는 제가 어렸고 겁이 많았습니다. 당신을 너무 빨리 앞으로 세우면 사람들이 당신을 먼저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서는 그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래서 숨겼나요? 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다. 태준은 이번에도 변명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그게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제 압니다. 문이 열렸지만 윤서는 바로 내리지 않았다. 10년 전에 인정받지 못한 밤과 오늘의 소문 많은 밤이 한순간 겹쳤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내일 감사팀 앞에서 저는 제 이름으로 말할 겁니다. 대표님 기억 속 인턴이 아니라 지금의 서윤서로요. 태준은 한 걸음 물러서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나갔다. 그러나 로비의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처음으로 그의 침묵이 감시가 아니라 기다림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음 날 오전 내부 감사팀이 전략 리스크실 자료 접근 기록을 열람하기 시작하자 한성그룹 본사 전체가 낮은 소음으로 끌어올랐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직원들은 회의실을 오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평소처럼 고개 숙인 인사가 오갔지만 사람들의 눈은 모두 같은 방향을 살피고 있었다. 서윤서의 자리. 그녀는 출근하자마자 감사팀에 제출할 설명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모니터 오른쪽 아래에는 세기사 알림이 계속 떴다. 한성그룹 핵심 임원, 사적 보복 의혹 확산, 한도건설 측 강력 반발, 남부 신도시 사업 일정 차질 우려. 제목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다. 윤서는 클릭하지 않았다. 대신 파일을 열어 계약 조항의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했다.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소문도 감정도 강태준의 침묵도 아니었다. 근거뿐이었다. 그런데 감사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서며 내민 봉투 하나가 그 믿음을 흔들었다. 이사님, 외부 제보로 들어온 자료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서가 봉투를 열자 오래된 이메일 출력물이 나왔다. 발신자는 강태준, 수신자는
당시 인사전략 담당 임원. 제목은 서윤서 해외 파견 검토건.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메일에는 1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다. 윤서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녀는 기억했다.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리스크 컨설팅 회사에서 단기 연구직 제안이 왔었다. 당시 그녀에게는 너무 큰 기회였다. 그러나 며칠 뒤 연락은 흐지부지 끊겼고 인사팀은 회사 내부 사정상 추천이 어렵다고만 말했다. 윤서는 그때 자신이 아직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믿었다. 더 많이 일했고 더 늦게 퇴근했고 더 차갑게 변했다. 그런데 출력물 속 문장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서윤서 사원의 해외 파견은 현 시점에서 한성그룹 핵심 리스크 관리 체계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내부 잔류가 바람직함. 메일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윤서는 종이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감사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강 대표님이서 이사님의 경력 이동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복 의혹과 별개로 이해관계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글을 보았다. 원본 확인은 됐습니까? 아직입니다. 다만 한도건설 측에서 언론에도 같은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서는 종이를 접지 못했다. 종이가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이 손안에서 구겨지는 것 같았다. 긴급 임원회의는 예정보다 2시간 앞당겨 열렸다. 회의실 중앙 대형 화면에는 문제의 이메일 일부가 확대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그의 침묵이 회의실을 눌러주지 못했다. 재무담당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 자료가 사실이면서 이사의 보류 의견은 처음부터 독립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10년 전부터 서 이사를 특별 관리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임원이 곧바로 말을 보탰다. 지금 외부에서는 맞선 자리 개입보다 더 큰 문제로 볼 겁니다. 한성그룹 대표가 특정 여성 임원의 경력을 장기간 통제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남부 신도시뿐 아니라 그룹 윤리 체계까지 흔들립니다. 윤서는 화면의 문장을 바라보았다. 특정 여성 임원, 장기간 통제.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의 이름보다 관계를 먼저 붙였다. 강태준의 사람 대표의 최측근 보호받는 여자.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메일 원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옳았다. 그러나 윤서의 마음에는 다른 문장이 먼저 박혔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도건설 한 회장과 한재민이 법무대리인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공식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들어오는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이미 상황은 단순한 후보군 검토를 넘어섰다. 한 회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에는 공격성이 숨겨져 있었다. 강 대표님,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사업 파트너로서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는데 귀사 내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입찰 자격이 흔들렸습니다. 한재민은 전날보다 초췌했지만 오히려 더 독해진 얼굴이었다. 그는 윤서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서 이사님, 저를 위험한 사람으로 평가하셨죠. 그런데 정작 본인 경력은 대표님 손안에서 관리되어 왔네요.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지만 윤서는 먼저 말했다. 한재민 씨, 제 경력 문제와 한도건설의 사업 리스크는 별개입니다. 재민은 기다렸다는 듯 웃었다. 별개라고요? 대표님이 10년 전부터 당신을 곁에 두려고 해외 기회까지 막았는데 당신 판단이 독립적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윤서는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정신을 붙들기에는 충분했다. 회의는 점점 윤서를 향한 신문처럼 변했다.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 이사, 한도건설 검토에서 잠시 빠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의 신뢰를 위해서입니다. 박도연 팀장이 반박하려 했지만 윤서가 손짓으로 막았다. 그녀는 태준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말하라는 듯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존중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윤서에게 그 기다림은 너무 늦은 도착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남부신도시 개발 후보군 재검토에서 자진 배제되겠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 이사. 윤서는 그를 보지 않았다. 제 보고서와 근거 자료는 모두 감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제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자료로 검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 참여하면 한도건설은 사업 문제가 아니라 저와 대표님의 관계 문제로 논점을 흐릴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런 무대를 더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한재민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는 이긴 줄 알았다. 그러나 윤서는 그를 향해 덧붙였다. 제가 빠진다고 해서 한도건설의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숫자는 저 없이도 남아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윤서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태준에게 붙잡혔다. 붙잡혔다고 해도 그의 손은 그녀의 팔목에 닿기 전 멈췄다. 그 작은 거리조차 이제는 아팠다. 이렇게 물러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윤서는 돌아섰다. 저들이 원하는 건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대표님이 저를 위해 싸우는 장면도 원하겠죠. 그래서 안 합니다. 메일은 일부만 공개된 겁니다. 그 일부도 제게는 처음입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대표님, 10년 전 그 해외 제안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하나로 윤서는 이미 답을 들었다. 알고 계셨군요, 윤서 씨. 그가 이름을 불렀다. 직함이 빠진 호칭은 너무 개인적이어서 더 견디기 어려웠다. 그때 당신을 막으려던 게 아닙니다. 윤서가 차갑게 웃었다. 결과는 막힌 것처럼 보이네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회사는 당신의 보고서를 빼내려 했습니다. 한성 내부 데이터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나는 당신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을 왜 제게 말하지 않았죠? 윤서가 물었다. 제가 스스로 결정할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는 그의 침묵을 지나쳐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가족단체, 대화방, 알림이 쌓여 있었다. 외삼촌은 기사 링크를 올리며 회사 일로 남자 망신시키면 안 된다고 했고 이모는 여자가 너무 세면 결혼이 어렵다고 썼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걱정된다는 짧은 문장만 남겼다. 윤서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때 박도현 팀장이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 이사,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서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괜찮은 척도 업무 능력 중 하나죠.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강 대표님이 10년 전 그 보고서 때문에 서 이사를 밀어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본 대표님은 누군가를 장난감처럼 통제할 사람은 아닙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저도 알아요. 그이든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미워하기 쉬운 사람이라면 편했을 것이다. 한재민처럼 천박하게 모욕하고 숫자를 모르면서 큰 소리치고 패배하면 소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윤서는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태준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녀에게 말해야 할 것을 너무 오래 숨긴 사람이었다. 감사와 배신감은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언론 보도는 더 거칠어졌다. 문제의 이메일은 기사마다 조금씩 다른 제목으로 소비되었다. 사랑인가? 통제인가? 한성그룹 대표의 10년 집착 의혹, 여성, 임원 성공, 뒤숨은 권력. 윤서는 기사 제목을 보다가 결국 노트북을 덮었다. 성공 뒤 숨은 권력이라는 문장이 그녀를 가장 깊게 찔렀다. 그녀가 잠을 줄여가며 쓴 보고서들,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외운 숫자들 모두가 퇴근한 뒤 홀로 남아 수정한 시뮬레이션들이 한순간
누군가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되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회사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서울의 불빛은 유리 조각처럼 멀리 반짝였다. 그녀는 난간 앞에 서서 오래 숨을 골랐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야 했나요? 윤서가 먼저 말했다. 태준은 낮게 대답했다. 오늘은 듣지 않을 말을 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벤치 위에 내려놓았다. 당신이 원하면 보고 원하지 않으면 감사팀에만 제출하겠습니다. 윤서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을 뻗으면 10년 전의 빈칸이 채워질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빈칸이 채워진다고 해서 마음의 균열이 바로 닫히는 것은 아니었다. 대표님은 왜 늘 제가 선택하기 직전에 먼저 판단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조금 흩어졌다. 위험해서 공격받을까봐, 사람들이 저를 다치게 할까봐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 뒤에서 저는 언제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잃는 게 두려웠습니다. 윤서는 웃지 않았다. 저를 잃는 게 두려워서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대표님이 지키고 싶었던 건 저인가요? 아니면 대표님 곁에 남아있는 저인가요? 그 질문은 칼처럼 정확했다. 태준은 한참 뒤에야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의 재능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윤서의 눈가가 미세하게 붉어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면 모든 것이 더 단순해질까봐 두려웠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태준은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감사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다. 외부 제보 이메일 원본의 해시값 불일치, 첨부 파일 일부, 누락 가능성 확인 중. 윤서는 화면을 태준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먼저 자신이 읽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메일은 조작되었거나 적어도 잘려 있었다. 그렇다면 한재민은 단순히 소문을 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윤서와 태준 사이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찔렀고 그 틈으로 그룹 전체를 흔들려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윤서는 즉시 안도하지 않았다. 원본이 잘렸다는 사실이 태준의 침묵을 모두 용서해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팀에도 직접 제출할 겁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십시오. 윤서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다. 대표님, 저는 내일부터 남부 신도시 건에서 공식적으로 빠집니다. 대신 제 이름을 지키는 일은 계속할 겁니다. 한재민이 원하는 건 제가 대표님 뒤에 숨거나 대표님을 원망하다 무너지는 거겠죠. 둘 다 안 할 겁니다. 태준의 눈빛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돌았다.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윤서는 돌아보았다. 요르서는 돌아보았다. 윤서는 이번에는 아무것도 대신하지 마세요. 다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세상에도. 그리고 그녀는 옥상 문을 열고 내려갔다. 뒤에 남은 태준은 오래 서 있었다. 10년 동안 지켜왔다고 믿은 사랑이 어쩌면 가장 늦은 진실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서윤서는 밤새 옥상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열어보지 못했다. 대표이사실 금고에 1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다는 원본 메일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채 새벽까지 조용히 시간을 삼켰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 그녀는 마침내 봉투를 뜯었다. 낡은 출력물에는 공개된 기사 속 문장 뒤에 잘려나간 부분이 있었다. 서윤서 사원의 해외 파견은 현 시점에서 한성그룹 핵심 리스크 관리 체계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공개된 자료는 거기서 끝났지만 원본은 이어졌다. 다만 본인은 해당 기회에 대해 직접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외부 제안의 데이터 접근 조건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함. 윤서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태주는 결국 그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10년 전 그녀의 길을 몰래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알리라고 지시했던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 지시가 중간에서 묻혔다는 점이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웠고 이제 한재민은 그 잘린 흔적을 칼처럼 들고 나타났다. 아침 8시 윤서는 감사팀 보안실에 직접 들어갔다. 박도연 팀장과 감사팀장 정보보안 담당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원본 메일과 기사에 유출된 사본을 나란히 올려놓았다. 해시가 불일치가 맞다면 단순 편집이 아니라 의도적 누락입니다. 누가 처음 이 파일을 외부 제보로 보냈는지 추적해주세요. 정보보안 담당자는 난처한 얼굴로 외부 언론 서버까지는 저희가 강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내에서 최초 다운로드된 기록은 확인 가능합니다. 라고 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남부 신도시 후보군 자료 접근 로그도 다시 열어주세요. 한도건설 관련 첨부 파일이 지난주에 교체된 흔적이 있습니다. 도현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교체요. 윤서는 태블릿을 켜고 빨간 표시가 된 파일명을 보여주었다. 하청사 재무보증서의 생성 시간이 계약서 본문보다 늦습니다. 그런데 제출 패키지에는 같은 날 작성된 것처럼 묶여 있었어요. 누군가 실질 부채를 협력사 쪽으로 넘긴 뒤 보증 구조가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더 이상 맞선 자리의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입찰 서류의 신뢰성 문제였다. 그날 오전 한성그룹 이사회 산하 윤리위원회는 긴급 공개 검증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개라고 해도 언론이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주요 임원과 법무팀, 감사팀 후보업체 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다. 윤서는 남부 신도시 검토에서 공식적으로 빠진 상태였으므로 발표자가 될 수 없었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회의 시작 10분 전 법무팀장에게 자신의 지분 확인 서류와 권한 위임장을 제출했다. 법무팀장의 눈이 커졌다. 서 이사님, 이건 한성 데이터리스크 주주명부 아닙니까? 윤서는 담담히 말했다. 네, 제가 공동 설계한 리스크 엔진의 운영 법인입니다. 한성그룹이 남부 신도시 개발 리스크 산정에 사용하는 핵심 시스템이죠. 저는 해당 법인의 전략주 20%를 보유한 주주이고 오늘 회의에는 남부 신도시 담당 임원이 아니라 시스템 권한자이자 이해 관계자로 참석합니다. 법무팀장은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사람들은 윤서를 강태준이 발탁한 젊은 임원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이미 한성그룹에 보이지 않는 기반 구조 위에 새겨져 있었다. 그것도 누군가가 선물한 자리가 아니라 10년 전 첫 보고서와 이후 수많은 검증 모델을 통해 스스로 확보한 자리였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한재민은 자신이 다시 무대 중앙에 섰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그는 아버지 한 회장 옆에 앉아 있었고 법무 대리인과 홍보 자문이 뒤를 바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상석에 앉았지만 오늘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본 재민은 입꼬리를 올렸다. 강 대표님 서 이사님은 오늘 검토에서 빠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사업 이야기만 하면 되겠군요. 윤서는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태블릿을 켰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재민이 눈살을 찌푸렸다. 서 이사님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윤서는 법무팀장이 막 배포한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저는 한성 데이터 리스크 전략주 20% 보유자입니다. 남부 신도시 리스크 산정 시스템의 공동 권한자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입찰 평가자가 아니라 한도건설이 제출한 데이터가 저희 시스템을 오염시켰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 번 뒤집혔다. 몇몇 임원들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고
한 회장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다. 재민은 헛웃음을 쳤다. 지금 장난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주주라고 말했어야죠. 윤서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한재민 씨가 제 시계를 평가하느라 제 이력을 물을 시간을 놓친 겁니다. 윤서는 발표 화면을 띄웠다. 첫 장에는 화려한 그래프가 아니라 단순한 시간표가 있었다. 한도건설 계열사가 제출한 원본 패키지 이후 수정본, 하청사, 보증서, 생성시간 내부, 열람 계정, 외부 홍보자료, 배포 시점. 그녀는 감정 없이 하나씩 연결했다. 이 자료를 보면 한도건설 측은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외부 투자자에게 확정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실질 채무 부담이 협력사로 이전되는 구조를 안전 보증으로 포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보증서의 생성 시점입니다. 계약서보다 늦게 만들어졌고 원본 패키지에는 사후 삽입된 흔적이 있습니다. 한 회장이 낮게 말했다. 그건 실무착오일 수 있습니다. 윤서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래서 실무착오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한도건설 내부 계정에서 저희 시스템 샌드박스에 비정상 테스트를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리스크 점수를 낮추기 위한 입력값 조합을 반복한 흔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재민이 벌떡 일어났다. 그건 우리 쪽이 아니라 협력사에서 한 겁니다. 윤서는 조용히 물었다. 그 협력사 대표가 한재민 씨 개인 비서명의 차량을 타고 한도건설 본사에 출입한 기록도 실무착오인가요? 그 한마디에 재민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한 회장은 아들을 돌아보았고 홍보자문은 입술을 다물었다. 윤서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공개된 10년 전 이메일 일부는 원본과 다릅니다. 공개본은 강 대표가 제 해외 기회를 막은 것처럼 보이도록 잘려 있습니다. 원본에는 제게 직접 설명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삭제된 채 언론에 전달됐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두 문서를 나란히 띄웠다. 강태주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그녀의 발표를 가로채지도 않았다. 다만 법무팀장이 확인을 요구하자 짧게 말했다. 원본은 대표이사실 보관 문서이며 감사팀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공개본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도 그를 보지 않았다. 아직 용서할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재민은 마지막으로 웃으려 했다. 그래서요, 두 분 사이가 특별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주든 뭐든 결국 강 대표가 밀어준 여자라는 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 말은 윤서의 능력을 지우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이번에는 강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서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가 대신 싸우려 한다면 그녀는 이 자리에서 그를 멈춰야 했다. 그러나 태준은 윤서가 아니라 재민을 보았다. 한재민 씨, 당신은 아직도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윤서 이사는 내가 만들어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끝까지 닿았다. 당신은 어제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불렀죠. 한성그룹의 핵심 리스크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운영 법인의 전략주 20%를 가진 사람을 나는 1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하면 그 사람이 한성을 떠날까봐, 내 권력이 그 사람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삼켰다. 태주는 한 걸음도 과장하지 않았다. 나는 내 침묵으로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내 감정의 결과로 깎아내리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내 자리와 이름과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한 번의 대답을 받고 싶었지만 서윤서는 단 한 번도 쉽게 고개를 끄덕인 적 없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자격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까? 재민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는 태준의 고백이 회의실 한복판에 떨어지는 것을 들으며 심장이 이상하게 느려지는 감각을 느꼈다. 화려한 청혼도 뜨거운 선언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늦고 너무 공개적이며 너무 위험한 인정이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처음으로 그녀를 소유하려는 문장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능력을 자신의 사랑과 분리해 주었다. 윤서는 숨을 고른 뒤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한도건설 계열사의 입찰 자격에 대한 제 의견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제 의견은 감정이 아니라 3가지 사실에 근거합니다. 첫째, 제출 자료의 사후 삽입 정황. 둘째, 리스크 산정 시스템 입력값 조작 시도. 셋째, 외부 언론에 제공된 문서의 의도적 누락 가능성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만으로도 보류 사유는 충분합니다.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법무팀장은 즉시 회의록에 기록했다. 한 회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아들을 살릴 것인지 회사를 살릴 것인지. 그 계산에서 한재민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장 먼저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의가 끝나자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에게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자료 문제는 내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남부 신도시 건에서는 물러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재민이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 여자가 우리를. 한 회장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네가 우리를 끝냈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재민에게는 어떤 고함보다 잔인했다. 그는 윤서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런 걸 숨기고 나를 시험한 겁니까? 윤서는 태블릿을 끄며 대답했다. 아니요. 한재민 씨가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 사람도 다나미는 사람을 가격표로 읽는 사람은 계약서도 끝까지 읽지 않는다는 걸. 재민은 다가오려 했지만 법무 대리인이 황급히 막았다.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윤서가 스스로 충분히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늦게 도착했지만 도착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재민이 회의실 밖으로 끌려가듯 나간 뒤 임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에 남은 것은 뒤집힌 권력의 잔향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2사람의 감정뿐이었다. 윤서는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가려 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일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윤서는 멈춰섰다. 네, 사과 한마디로 10년이 정리되진 않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말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을 내가 먼저 판단했습니다. 윤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강남의 오후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의 사랑이 자신의 이름을 삼킬까 두려웠다. 오늘 그는 적어도 그 이름을 돌려주려 했다. 저도 인정할 게 있어요. 또미, 그녀가 말했다. 저는 누군가 곁에 서는 걸 너무 쉽게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감정이 생기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윤서는 바로 이어 말했다. 하지만 그게 대표님에게 대답을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 화가 나고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태준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허락한 거리에서. 윤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회의실을 나서기 전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그의 코트를 집어 그에게 건넸다. 제 어깨에 걸치기 전에 다음부터는 먼저 물어보세요. 태준은 코트를 받아들며 낮게 대답했다.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성그룹은 짧은 공식 입장을 냈다. 남부 신도시 개발 후보군 중 일부 업체의 제출 자료, 신뢰성 문제가 확인되어 절차에 따라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누구의 맞선도, 누구의 감정도,
누구의 고백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는 알아들었다. 한도건설 계열사는 사실상 탈락했고 한재민의 이름은 더 이상 화려한 후계자 명단이 아니라 내부 책임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윤서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첫 월급으로 산 시계였다. 태준이 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선물도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처음 허락한 증거였다. 그 시계가 가난의 상징이라고 비웃던 남자는 오늘 자신의 시간을 잃었다. 윤서는 시계를 손목에 다시 찼다. 그때 휴대폰에 태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은 우산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비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윤서는 한참 후 답장을 썼다. 날씨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우지 않았다. 전송했다. 그 작은 답장 하나가 사랑의 승낙은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가 닫아둔 문틈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한성그룹의 공식 입장이 나간 다음 날 여의도의 한도건설 본사에는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었다. 기자들은 건물 앞에 몰려 있었고 협력사 대표들은 로비 한쪽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남부 신도시 개발에서 물러난다는 말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다. 그 프로젝트를 담보로 받아온 투자 약속 은행권의 우호적 평가 후계 구도에서 한재민이 쌓아올린 허울이 한꺼번에 흔들린다는 뜻이었다. 한 회장은 임원 회의실 상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겼다. 한재민은 그 맞은편에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믿으려 했지만 회계팀이 새벽에 올린 보고서는 잔인했다. 협력사로 넘긴 채무구조, 허위에 가까운 홍보 문구 시스템 테스트를 지시한 내부 메시지까지 모두 그의 이름 주변으로 모이고 있었다. 한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는 서윤서를 이긴 적이 없다. 네가 이겼다고 착각한 건 상대가 조용했기 때문이야. 재민은 입술을 떨며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라고 했지만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회사는 네 자존심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다. 오늘부로 남부 신도시 관련 직무에서 손 떼라. 임원직도 내려놓는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재민은 처음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비싼 시계는 여전히 손목에서 번쩍였지만 그가 자랑하던 모든 빛이 싸구려 조명처럼 보였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서윤서의 번호를 찾았다. 연락처는 없었다. 맞선 자리에서 받은 명함조차 그가 화가 나 구겨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소리치려다 멈췄다. 이제 그 명령을 들을 사람도 줄어들고 있었다. 회의실 밖에서 임원들이 낮게 수군거렸다. 후계 구도가 바뀔 수 있다. 한 회장이 장녀 쪽 라인을 다시 부를지도 모른다. 재민이 너무 성급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자신을 무너뜨린 것은 윤서의 가난한 코트도 강태준의 권력도 아니었다. 그가 평생 외면해온 빈틈이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빈틈 사람을 얕본 빈틈 능력 없이 크게 말하는 버릇. 하지만 인정은 아직 멀었다. 재민은 창밖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꺼져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에 가까웠다. 서윤서는 그날 오후 반차를 냈다. 회사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승리자처럼 보았지만 그녀에게 승리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피곤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 본사 로비를 지나는데 몇몇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수고하셨습니다. 서 이사님 이라고 말했다. 예전과 같은 인사였지만 어딘가 달랐다. 호기심과 경계가 빠지고 조심스러운 존중이 남아 있었다. 윤서는 짧게 답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맑았고 전날 태준이 말한 대로 비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부모님이 사는 오래된 아파트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뒤로 밀려났다. 어머니의 문자에 아직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 한쪽에 걸려 있었다. 맞선 이후 어머니는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윤서는 받지 않았다.
화가 나서라기보다 또다시 조금만 참으라는 말을 들을 힘이 없어서였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도 결국 또 다른 침묵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태준의 침묵을 탓하려면 자신 역시 말해야 했다. 가족에게도 자신에게도. 아파트 문을 열자 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걱정으로 잠을 설친 얼굴이었다. 밥은 먹었니? 첫 마디가 그것이었다. 윤서는 어쩐지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신발을 벗으며 담담히 말했다. 먹었어. 거실에는 아버지가 신문을 접어놓고 앉아 있었다. 그는 평생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오늘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나물 구운 생선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윤서를 앉히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젠 뉴스 봤다. 내 이름은 안 나왔지만 엄마도 알겠더라. 윤서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엄마,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 없었어. 처음부터 없었어. 어머니는 눈을 내리깔았다. 알아. 이제 알아.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 윤서가 고개를 들자 어머니는 손끝으로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네가 조금만 부드럽게 살면 덜 다칠 줄 알았다. 엄마가 그렇게 살아서 버텼으니까. 그런데 그게 너를 지키는 말이 아니라 너를 혼자 두는 말이었나 보다. 윤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오래 기다린 사과는 이렇게 조용하게 왔다. 아버지가 낮게 헛기침을 했다. 뉴스에 나온 그 회사 사람들, 네가 잘못한 거 아니지? 윤서는 작게 웃었다. 응, 나 잘못한 거 없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아주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긴 판결문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엄마가 한재민 씨 집안 말만 듣고 너한테 뭐라고 한 거 미안하다. 좋은 집안이면 네가 편할 줄 알았어. 라고 말했다. 윤서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든 걸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이해 못할 거라고 먼저 정해버렸어.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쌓인 말들이 있었다. 친척들의 말, 결혼 압박, 여자는 너무 세면 안 된다는 오래된 문장들. 그날 식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맞선을 권하지 않았고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했다. 나도 가끔은 누가 내 편이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내가 약하다는 뜻은 아니더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국을 윤서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래,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그날 저녁 한성그룹 이사회는 한도건설 계열사와의 모든 신규 거래를 잠정 중단하고 남부 신도시 개발 후보군을 재정렬하기로 결정했다. 표현은 차분했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한재민이 기대던 프로젝트는 완전히 사라졌고 한도건설은 자체 감사와 외부 신뢰 회복 절차에 들어가야 했다. 강태준은 회의 내내 필요한 말만 했다. 자료 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개인 논란으로 흐르지 않게 절차 문장을 명확히 하십시오. 서 이사의 이름은 공식 문서에서 불필요하게 언급하지 마십시오. 임원들은 그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는 더 이상 사적인 감정을 숨기기 위해 지나치게 냉정한 척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박도연 팀장이 복도에서 그를 불러 세웠다. 대표님, 서 이사님, 오늘 반차 내셨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에 갔는지는 묻지 않았다. 도연은 그 변화를 눈치챈 듯 희미하게 웃었다. 안 물어보십니까?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이제는 알아내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먼저라는 걸 배웠습니다. 도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태주는 유리병 너머로 어두워지는 서울을 보았다. 10년 동안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었다. 윤서가 회사로 돌아온 것은 밤 8시가 넘어서였다. 사무실에는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고 전략 리스크실 책상 위에는 박도현이 남겨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퇴근해도 됩니다. 윤서는 그 문장을 보고 작게 웃었다. 노트북을 켜자
내부 감사팀의 최종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10년 전 이메일의 공개본은 원본에서 일부 문장이 삭제된 상태였고 최초 유포 경로는 한도건설 측 홍보 대행사와 연결된 외부 계정으로 확인되었다. 남부 신도시 제출 자료 역시 사후 삽입 정황이 인정되었다. 윤서는 메일을 조용히 읽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적어도 절차 안에서 회복되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시계 보증서를 꺼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작은 매장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샀던 물건이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잘 버텼다고. 윤서는 그 보증서를 다시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오래 망설이다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예상보다 늦게 왔다. 물론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윤서는 창밖을 보며 입력했다. 대표님이 정하지 말고 제가 정할게요. 한강이 보이는 옥상으로 와주세요. 옥상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본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은 검은 비단처럼 흐르고 다리 위 자동차 불빛들이 천천히 이어졌다. 윤서가 먼저 도착해 난간 앞에 서 있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태준이 올라왔다. 그는 예전처럼 코트를 벗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가까이 다가오기 전 조용히 물었다. 여기 서도 됩니까? 윤서는 그 질문을 듣고 아주 작게 웃었다. 네, 거기는 괜찮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한 걸음 반 정도의 거리가 남았다. 예전 같으면 태준이 스스로 정했을 거리였고 윤서는 그 거리를 불편해하면서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은 달랐다. 윤서가 먼저 말했다. 감사 결과 받았어요. 원본은 대표님 말이 맞았고 한재민 쪽 자료는 조작에 가까웠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모두 맞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윤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다. 태준은 시선을 피하지 우러났다. 압니다. 내가 당신에게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건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을 지킨다는 이유로 당신의 선택을 늦게 만들었습니다. 윤서는 한강 쪽으로 눈을 돌렸다. 저는 그게 가장 화났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서. 태준은 그 말을 오래 받아들였다. 그는 평생 빠른 판단과 정확한 지시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판단보다 느렸고 지시보다 불완전했다. 내 어머니는 집안을 위해 늘 침묵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 침묵을 품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게 사라지는 과정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내 이름이 그 사람을 삼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당신에게는 특히 그랬습니다. 당신은 자기 힘으로 선 사람이었으니까. 윤서는 그의 옆벌구를 바라보았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런 부계공구로 그의 냉정함 뒤에도 설명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해는 한 걸음 가까워졌다. 태준은 낮게 이어 말했다. 나는 기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고백하지 않을 용기를 기다림이라고 포장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거절하면 회사를 떠날까봐 두려웠고 당신이 받아주면 내 권력 때문에 받아주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두려워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대표님답지 않네요. 그렇게 겁이 많았다니. 태준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다. 당신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윤서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만졌다. 한재민은 그것을 가난의 증거로 보았고 강태준은 한때 그녀의 고독을 보는 증거처럼 여겼다. 그러나 이 시계의 의미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그녀 자신뿐이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이룬 것들이 다르게 해석될까봐, 누가 내 옆에 서면 사람들이 내 다리보다 그 사람 그림자를 먼저 볼까봐. 그래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일로 덮었어요. 더 정확하게, 더 차갑게, 더 바쁘게.
태주는 끼어들지 않았다. 윤서는 그 침묵이 이번에는 편했다. 그런데 어제 회의실에서 대표님이 제 능력을 대표님 감정과 분리해서 말해줬을 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누군가 내 편이 되는 게 꼭 나를 작게 만드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고. 그녀는 천천히 그를 보았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천천히 가고 싶어요. 10년을 한 번의 고백으로 덮고 싶지 않아요. 태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속도에 맞추겠습니다. 윤서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말 앞으로 자주 확인할 거예요. 기꺼이요. 그의 대답은 짧고 단단했다. 잠시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윤서는 오늘 집에서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를 떠올렸다. 사람이라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말. 그 말은 아직 낯설었지만 더 이상 수치스럽지는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10년 전 보고서의 사본이었다. 이거 이제 대표이사실 금고에만 두지 마세요. 태준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윤서는 말했다. 인재개발 기록실에 두세요. 인턴이 쓴 보고서도 회사를 구할 수 있다는 증거로 제 이름이 누군가의 비밀이 아니라 공식 기록으로 남았으면 해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다. 윤서는 그가 어떤 감정을 삼키는지 알 것 같았다. 10년 동안 혼자 간직했던 기억을 이제 세상에 돌려주는 일. 그것은 그에게도 작은 이별일 것이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밥 먹어요. 회사 말고, 프로젝트 말고, 보고서 말고, 그냥 밥. 태주는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놀라움과 기쁨이 너무 조심스럽게 번져서 윤서는 그 표정이 조금 우습고 또 마음 아팠다. 데이트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태준이 물었다. 윤서는 일부러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아직 리스크 검토 중입니다. 태준은 아주 낮게 웃었다. 10년 동안 회의실에서 거의 보지 못한 웃음이었다. 그럼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윤서도 결국 웃었다. 그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쌓인 얼음을 조금 녹이기에는 충분했다. 옥상 아래 도시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계산과 소문과 거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한재민은 자신의 오만이 만든 폐허를 수습해야 했고 한도건설은 잃어버린 신뢰의 값을 치러야 했다. 윤서의 가족은 아직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녀에게 조용히 참으라고만 말하지 않을 것이다. 태주는 기다림이 방관이 되지 않도록 매번 배워야 할 것이다. 윤서도 독립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허락해야 할 것이다. 쉬운 사랑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다. 윤서는 한강을 바라보다가 한 걸음 옆으로 움직였다. 태준과의 거리는 이제 한 걸음쯤으로 줄어 있었다. 그녀가 허락한 거리였다. 태준은 그 거리를 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함께 섰다.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서윤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일이 위험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